어제 이제 윤건영 민주당 의원과 제가 인터뷰도 했습니다만 확실한 제보를 받았다는 거예요. 경호차를 윤석열이 타고 왔다 헌재 올 때. 윤건영 의원이 제보를 받았는데 제보가 확실하다는 건데 그 파란색 우리가 봤잖아요. 매번 봤잖아요. 파란색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온 게 아니라 승합차 말고 캐딜락을 타고 왔다. 그러니까 한 번인지 몇 번인지 모르겠지만은 타고 온 적이 있다. 좀 건축업을 들으면 충격을 받았거든요. 좀 그러니까 지금 예. 사실은 그 우리 헌정사 최초잖아요. 현직 대통령 신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된 최초 사례란 그렇죠. 말이에요. 현직 대통령. 왜냐면 그 전엔 다 전직이었으니까. 그렇죠. 예, 파면된 다음에. 그리고 내란을 저지른 현직 대통령은 없었으니까 그렇죠. 현직 신분에서 구속될 일은 적어도 형사소추가 안 되는 없었는데 거고. 예. 이게 최초 사례다 보니까 경호와 교도 수칙 간에 이게 뭐 계속 그 충돌하면서 근데 경호 차량을 타고 왔다는 네. 건 약간 말이 안 되는 거지. 지금 구속 피의자 신분인데 지금 제대로 그 뭐랄까 아직도 경호처는 김성훈 차장이 좌지우지하다 보니까 거기서 경호처가 우길 때 교도관들이 그걸 제지를 제대로 못한 모양인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게 법무부 호송차에 뭐 타고 있다고 하면은 거기서 사실 딴짓하기는 어려운데 경호차에 탄다. 그럼 그 내 집 마냥 편하게 뭐 무덤 듯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예? 거기 교도관이 같이 동승을 했나 모르겠네요. 교도관이 동승을 해야지 당연히. 그렇죠. 네. 차를 만약에 경호차를 진짜 탔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그 타고 있었는지 네. 어제 이제 윤건영이 얘기한 걸로 보면은 거기서 뭐 증거 인멸이든 뭐든 뭔가 누구랑 소통하든 했을 거다. 뭐 김건희와 그러니까. 전화할 수도 있을 거고. 전화를 할 수도 있잖아요. 예.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구치소에서 이제 피고인 된 이 사람을 경호차에 태워서 데리고 온다. 뭐든지 할 수 있게 놔둔다. 그랬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니까. 예. 이거는 진짜 헌법 질서 우리나라의 체계를 무너뜨리는 거니까 네. 만인이 이제 법 앞에 평등한 것인데 윤석열 예외가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만으로도 아유 그러니까요. 그 좀 참 헌재 심판기일에 네. 역대 어느 대통령도 출석 안 했는데 꼬박꼬박 출석해갖고 뭐 꼭 출석하고도 출석한 거지만 한 번은 나왔다가 또 다 돌아갔잖아요. 그냥. 그 왜 나왔어요 그날은? 그래서 뭐 드라이브 뭐 바람 쐬러 나왔다 뭐 네.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던데 뭐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호차를 타고 온 이 의혹 이거는 확인을 해야 되고 확인이 될 거라고 봅니다. 나중에. 아 그럼요. 예. 그게 일단 관여자가 본 사람만 해도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단 교도관들은 다 알 거고, 그렇죠. 예. 어. 그리고 경호처 직원들도 직원들도 알 알 거고 거고, 여러 사람이 알고 있으니까 언젠간 드러나겠죠. 드러난다. 알겠습니다. 그럼 경호처 얘기하면 이것도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결국 또 검찰이 계속 맡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검찰이 사실 그렇죠, 영장을 지금. 예. 맡고 있고 또 비아폰 관련해서는 제대로 수사가 안 되고 네.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근데 비아폰을 또 나눠주고 장관 후보자한테까지 나눴다는 거 아니에요? 나눠주고 이 A4 용지에 윤석열 번호, 김건희 번호에서 김건희 연락 오면 전화 잘 받으세요.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김용 의원이.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맡고 있는 게 검찰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영장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계속 반복적으로 기각하고 있는 건 당연히 지적을 받아야 되고 네. 이건 스스로 검찰 스스로 검찰 수뇌부가 심각하게 문제가 있어요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검찰 수뇌부가 관련 없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할 이유도 없고. 네. 근데 본인 스스로들 이 얘기 그냥 보여주는 거네. 그냥 보여주는 검찰 거예요. 수뇌부랑 예. 뭐가 있어요. 예. 내란하고. 예. 어.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네. 사실은 수사권을 이렇게 남용하면 안 되는 거고 특히 이제 영장 청구권은 지금 공수처가 생겼습니다만 네. 사실은 검찰이 독점적으로 갖고 있던 권한이고 근데 이건 권한이란 말이에요. 영장 청구 권한이지 네. 권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음흠. 자기 마음대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요건에 맞으면 그리고 필요성이 있으면 당연히 영장은 청구해야 되는 거고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거지. 권한을 마치 그 본인 개인적인 아니면 검찰 마음대로 행사해도 되는 권력으로 인식하면 안 되는 건데 저는 정말 김성훈 차장에 대한 영장 기각은 네. 그것도 거듭되고 있는 거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그렇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의원님. 그 말이 진짜 검찰 수뇌부가 이 내란 사태랑 어떤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김용현이 가지고 있던 이 비화폰을 뭐 검찰 출석한 다음에 며칠 뒤에 제출했다 그랬나? 한 꽤 시간이 흐른 다음에 제출했다는 거 아닙니까? 한 사나흘 후에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당장 김용현이 가지고 있는 걸 압수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깡통 쿠폰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검찰 수뇌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네. 보세요. 이제 검찰총장이 있고 그 밑에 대검차장, 차장. 뭐 법무부 네. 차관을 비롯한 고검장급이 한 8명 정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밑에 검사장급은 일선지검장부터 대검의 부장, 법무부의 무슨 실장까지 포함해서 검사장급은 한 50여 명쯤 되는데 네. 검사장급이 내란과 관여가 있으면 이 정도 하냐? 이렇게 못 하죠. 이렇게 안 해요. 절대 이렇게 안 합니다. 일선 검사. 일선 검사장 누가 관여가 돼 있더라도 이렇게까지는 못 해요. 그렇군요. 잘라버리지. 음. 딱 끊어내죠. 네. 그러면 한 8명 정도 되는 고검장급 중에 누구 하나가 관여돼 있으면 이 정도 하냐? 이렇게 안 해요. 조직 생리상 이렇게 안 해요. 그럼 결국 한 사람을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아니 그러니까 예. 이거는 좀 이 정도로 심하게 하는 거는 글쎄 뭐 고검장급에서 관여돼 있는 사람이 있다고 이 정도 네. 할 수 있겠냐? 제가 아는 검찰은 이렇게 안 해요. 잘 아시니까요 내부를. 예. 몸담았던 그 조직이기 때문에 딱 보면은 한 사람만 우리가 딱 떠오른다. 중요한데요, 이 부분. 검찰이 피라미드 조직이다 보니까 한 사람이 딱 맡고 있으면은 그 사람이 맡고 있다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조직이 돼버리니. 그래요. 그러면 이것도 좀 여쭤볼게요. 근데 이 김성훈 차장 건은 이렇게 이제 맡고 있고 검찰이 상당히 지탄을 받고 있는데 명태균 건은 이제 가지고 왔어요. 서울중앙지검에 이송이 됐습니다. 네. 그거 볼 때 일부 국민들은 검찰이 이제 열심히 한다. 검찰이 움직인다. 수사를 열심히 할 것 같아. 보도도 막 나와. 이거는 이제는 열심히 하네. 이렇게 또 물타기식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일단 이미 많이 늦었고요. 그러니까 창원지검에서 너무 오래 붙들고 있었고 네.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 자체가 일단은 시간을 좀 지연시키는 전략으로 저는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창원지검에 계속 갖고 있으면 뭐 하냐 도대체 이런 지적이 더 늘어날 수밖에 그렇죠. 없는 보고서까지 해놓고서.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으로 올라오면 예. 서울중앙지검 입장에선 저희 이제 시작하는데요라고 하면서 시간을 벌 수가 있잖아요. 물론 수사팀의 상당수는 창원서부터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변명은 사실은 안 통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송을 받아서 서울중앙에서는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사건이. 네. 근데 열심히 하면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이게 뭐 이렇게 오래 걸릴 사건인가 그게? 그 자체가 창원지검에서 시간을 끌었고 서울중앙지검에서 또 와서 시간을 끌 거다.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 강조할 것이다라는 건데 뭐 결국에는 검찰이 이걸 계속 질질 끌고 가면서 다음 정권이 어디로 가는지 이걸 또 보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열심히 높죠. 열심히 했다가 두고 봤다가 했다가 강약을 조정하면서 이미 사안 파악은 다 끝나 있다고 봐야겠죠. 지금 몇 달을 했는데요. 보고서도 나왔고 네. 위에 이제 올라왔으니까 결재까지 났으니까 그렇게 본다. 알겠습니다. 검찰 얘기는 저희 뒤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고 일단은 이것 좀 여쭤볼게요. 김건희 녹취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명태균과 김상민 검사 꽂아넣는 과정에서도 맞붙은 부분이 있었고, 근데 그 전에 김영선 공천할 때 직접적으로 녹취가 나왔습니다. 권성동, 윤한홍 얘기까지 나오면서 윤상현한테 얘기해서 이제 잘 될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런 증거까지 나왔으면 김건희 수사는
피할 수 없다. 해야죠. 네. 그건 뭐 포토라인을 세워야 된다. 제대로 해야죠. 그거는 검찰이 뭐 네. 이거 빼도 박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하겠죠. 이제 글쎄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적어도 탄핵 결정 이후에는 할 거고 사실은 그거와 상관없이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 건데 이 보면 뭐랄까요? 요새 검찰 수뇌부 하는 거 보면 네. 실력이 옛날 그 오래된 선배들만 못하는 것 같아. 실력의 문제입니까? 의지의 문제입니까, 의원님? 아니 둘 다 문제죠. 네. 둘 다 문제인데 의지가 어떤 식으로 있더라도 네. 적절하게 그러니까 국민의 눈에 어떻게 비춰지느냐를 염두에 두고 사건 수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뭐랄까 그냥 미룬다 내지는 뭉갠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네. 이렇게 뭉개면 안 되거든 이게. 빨리 사실은 반발 앞서가야지 반발. 음. 한 발도 많아요. 사실은 반발씩 앞서가야 되는 건데 네. 지금은 이해는 안 돼. 이게 이해는 보면 안 돼. 실력들이 없어. 검사 선배로서 실력이 없어 하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의원님 이거 한번 예측 좀 해주세요. 김건희 포토라인에 서는 그 시점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 딱 서서 조사받는 그 시점 언제쯤으로 봐야 될까요? 3월 한 하순쯤 되지 않을까요? 3월 하순. 예. 그게 너무 늦네요. 조금 늦겠죠. 3월 3월 하순까지 봐야 예, 됩니까? 예. 이렇게 증거가 이렇게 계속 나오고 어떻게 보면 차고 넘치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데 아니 근데 결정을 못 하니까 음. 이건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예. 검찰 수뇌부에서 지금 제가 아. 보기엔 결정을 못 해요. 그래서 네. 결정을 못 해가지고 3월 하순까지 봐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예. 총장이 예. 결정을 해줘야지. 그래요. 그 심우정 총장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인 느낌은 자기 코가 석자다 이런 느낌이 좀 들고 그런 면도 그래서 없지 않아 보여요. 결정을 못 하고 있을 것 같다는 느낌도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포토라인에 세울 거고 황제 조사 이런 거는 없겠죠. 아이 그럼요. 상황이 많이 바뀌었는데 예. 그때는 뭐 2027년 5월까지 윤석열 임기가 다 채워질 거라고 생각했을 때고 지금은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좀 매주마다 분석을 해보고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